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역전의 용사들 또 여러분하고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영민입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두 분, 한 분은 조금 까리까리하긴 한데 그래도 정말 좋아하는 우리 박진영 평론가 그리고 오창익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얼굴이 요즘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박진영 평론가. 뭐 힘드네요. 네. 왜 힘든 거예요? 알러지? 아니요, 저기 뭐 회의도 많고 뭐 일이 많아요. 네. 바쁘시구나. 네네. 네. 우리 오창익 평론가님은 평온해 보입니다. 얼굴이. 마음은 부글부글합니다. 마음은 부글부글해요? 네, 시국 상황 때문에요. 그렇군요. 우리 모두 사실은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도 역전의 용사들 이 방송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이 시국에 대해서 논하고 실제 내일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전의 용사들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PD가 밖에 나와 있는 동안 했더니 지지율이 시간이 걸리네요.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11%라는 거죠? 갤럽으로. 갤럽으로. 네, 지금 화면 보면은요. 네, 연합뉴스 출처라고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85%가 부정입니다.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 국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1,002명 전화조사원들이 인터뷰를 했고요. 응답률은 15.8%였다고 하죠. 좀 꽤 높습니다. 신뢰 수준은 95%이고 표본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긍정평가는 11%, 부정평가는 85%. 이 정도면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정도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발악인데요. 발악을 해도 오르지 않았다. 네. 게다가 5%포인트 떨어졌죠. 윤석열이 때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뭐 우리 당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임기를 포함해서 그리고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했다가 그것도 뭐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담화를 통해서 뭐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저지른 12월 3일에 내란이란 범죄가 워낙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다음번에도 글쎄 여론조사를 또 할 수 있을까 모르지만 그때도 대통령 자리에 있을지 몰라서요. 만약 다음에 한 번 더 진행한다면 그때는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11%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의 기영님, 대한국세청님, 네, GW 베이직 X님, 수박님, 닉네임 안지움 77님, 김봄님, 많은 분들이 또 우와77님 왜 11%나 나오나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조금 우여스럽어요. 생각보다 높아요. 뭐 여론조사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30%는 투표도 안 하고 정치에 눈 감고 귀 감고 여론조사도 안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한 30% 정도는 빠져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는 6%, 7% 정도 된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요게 반영되는 것이 모닝 컨설트라고 합니까? 외국에 계산해서 네. 거기에는 반영이 됩니다. 100% 아. 반영이 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 해보면 우리나라 여론조사보다 늘 한 30%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 살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몇 % 될까요? 이상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한 15%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적 활동을 해보면요. 그래요? 그게 사실은 한국 사회가 군사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인문사회학적 교양 학습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 성장을 위한 경제적 동물로서 우리 교육되어진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한국세청님이 제 친구 중에도 11% 포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갤럽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했었을 때 뭐 최종적으로는 16%지만 계엄 이후 그 다음날 해보니까 13%다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억울하다 이러면서 담화 발표하면서 자기 지지층을 조금이라도 좀 모았던 게 11%에 조금 도움이 된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16%에서 5%가 떨어진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갤럽 조사로만은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엔 더 떨어질 거다 한 자리 숫자로. 이미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눈 감고 귀 감은 사람이라도 윤석열과 함께 갈 수 없다는 판단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24%로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놀랍네요. 이거는 아, 지금 그래요? 정치 시즌이기 때문에 결집되어 있는 겁니다. 어, 결집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갤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성향이 진보층인 사람들 또 20대에서 50대 등에서는 부정평가 비율이 90%를 웃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24%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아직 뭐 이분들에게서도 긍정이 38%, 부정은 53%여서 어쨌든 방향은 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표 어제 됐죠? 어제 됐나요? 하면서 당론으로 탄핵 부결 당론을 뭐 펼치겠다. 그리고 내일 다시 회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면서 그만두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자기네 당대표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체포하라고 했다는데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24%가.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배출한 공천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여당 아닙니까? 대통령이 네. 내란을 저질렀고 그다음에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당의 존재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자기 살 길만 찾았고 저는 어제 권성동 씨가 그 카메라 앞에서 했던 얘기 이게 뭐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자기가 지금 오늘 원내대표로 다시 등극하는 날이거든요. 네. 뉴스 카메라가 자기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자기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담화 발표하고 그랬죠. 한동훈 당대표도 자기 멋대로 담화 발표해서 나에게 주어져야 될 지면이 줄어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합지졸도 정말 정도껏 오합지졸해야 되는데 엉망이었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 선출하기 전에 한동훈 당대표가 의원들 앞에서 당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자백과 다름없으니 네네.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얘기해야 된다 하니까 뭐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막 소리 지르고 내려와 끌어내 어쩌고저쩌고 이걸 국민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물론 어제의 모습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건 좀 일부긴 하겠지만 네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24%의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한국의 정치 수준이 좀 아직까지 멀었구나 갈 길이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은 3%포인트 내린 24%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 오른 40%로 집계가 됐고요.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갤럽 조사치로 최고치 그리고 국민의힘은 최저치로 양당의 격차가 커졌다고 합니다. 갤럽에서는 지난주 비상계엄 사태로 8년 만에 다시 맞이한 탄핵 정국이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11월 초부터 12월 9일까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직전까지 6주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에서 5%에 머물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윤석열 씨는 기분 좋아야 되나 봐요. 그게 이제 제가 좀 분석을 하자면은 네. 국민의힘이 핵심 지지층이 없고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박근혜 오. 대통령과 그 당시 새누리당은 보수 정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행태가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산업화 세력으로서 쌓았던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보수도 뭐 중도도 아니고 그냥 잡다한 이익관계 집단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권성동이라든가 뭐 우리 보수 유튜버라고 이야기하는 고성국 이런 사람들도 윤석열 잘못했다는 거 알 겁니다. 그럼 왜 이러냐? 네. 이익이 되니까 코인이 팔리니까. 아. 그리고 하다못해 권성동 입장에서는 야, 이 틈에 아스팔트 보트라도 내가 챙겨 먹어야지. 이런 이익관계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뜻이 뭔가 하면요. 네. 한국 사회가 2016년 촛불과 2017년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 주류는 사실은 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으로 바뀌었고요. 나머지 세력들은 지리멸렬한 이른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뭐라고 해야 돼? 찌개다시? 뭐 이런 세력 정도가 된 겁니다. 네. 반정립이 된 겁니다.
민주당이 싫어서 그쪽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아. 이게 주류적 흐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집권할 것 같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 같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요게 지금 24%씩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갤럽에서는 8년 전 탄핵 정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하고 여당 지지도의 낙폭이 그때만큼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저는 그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낙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네. 박근혜 씨는 어떤 상황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네. 근데 지금 아직 이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겨우 김용현 하나 구속된 상황이거든요. 오늘 밤에 아마 그 조지호랑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될 것 같은데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네. 진행되면요,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기관이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만 얘기가 다 튀어나오거든요. 그 중에 악랄한 얘기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피의사실 공표도 마구잡이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염증에 염증을 느끼는 상태가 박근혜 씨의 지지율에 반영된 거고, 네. 지금은 내란이 있었는데 뭐 이건 아직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물타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이란 자 윤석열부터 뭐라 그럽니까? 국회 다 열어주고 그래가지고 표결도 한 거 아니냐? 안전 요원만 보냈다, 막 이런 물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보고 네. 있는데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그 효과 때문에 지지율이 조금 멈춰 있는 거지.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이제 뭐 4%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국장님 말씀을 좀 보태자면은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욕을 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안해동된 사람들이 적대적 감정으로서 국민의힘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당시에 박근혜가 지지율 5% 나왔을 때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했다.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엄청나게 나왔을 겁니다. 아, 그래요. 윤석열이 지금 출마하면 얼마 나올까요? 지금 지지율보다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들도요, 한편으로 정치적 허위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부끄러워서 지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을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정치적 판단 기준이 잘못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게다가 오늘 또 나온 의혹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댓글 부대가 지금 동원되고 있다. 뭐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을 지킵시다. 댓글 지원 부탁합니다. 뭐 이러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댓글 부대에 지금 뭔가 활약을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면서 본인의 팬카페에서도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유튜버 내지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뭐 한동훈 저격하고 본인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야, 이거는 뭐 그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뭐 이것저것 해보는 건데 그런 걸 두고 발악이란 표현을 쓰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네. 뿐만 아니라 뭐 조중동동 보수 신문에 전면 광고도 여러 차례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내란이 아니고 뭐 윤석열이 한 거 그대로예요. 사면하듯이 외교권 행사하듯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내에서 행사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진짜 문제를 풀어보자. 그건 선관위 문제다, 부정선거다, 간첩이 암약하는 거다라고 물타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글쎄 눈 가리고 뭐 하는 거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 박진영 평론가 말씀하시듯이 사회생활하면 만날 수 있는 15% 남짓되는 이상한 분들에게는 영향력을 미쳐서 뭐 성조기에다 이스라엘 기까지 같이 흔드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연세가 많고 그리고 약간 돈도 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임대인도 많고 이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돈을 좀 모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 말고 지금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발악이에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옳은 말했다, 짠하다, 뭐 최상의 방법은 계엄령 선포한 것이었다, 잘했다, 팩트를 근거로 풀어가는 이야기가 다 맞아 들어간다, 이런 등등의 의견이 수백 개 이상
한 언론사 댓글창에도 올라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분들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완용이 옳았다 이런 이야기 했을 사람들이요. 아이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같이 숨쉬고 있다니, 게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니 너무 한심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MBC 뉴스를 좀 보다 왔는데 거기에 실시간 댓글에 부대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요? 이재명 처단이 더 급한 일이다 뭐 이러면서 간첩이 뭐 중국이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괴담들. 그래서 요 한 이틀 전하고 다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댓글 부대가 움직이나 봐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엄연한 법적 대통령이다.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요청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너무 좀 황당스럽다고 솔직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뭐라고 하냐면 13일 비공개 중진회의를 한 다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은 의원들이 상의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언론 보도에 따라서 탄핵 소추에 대한 찬성한 사람이 7명이고 이탈표가 8표 넘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반대 당론이 의미 없는 거라는 말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국회 증감법 등 6개 법안 제2요구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진짜 목숨을 걸었네요. 그 한몫 챙기려는 거죠. 무슨 목숨 챙겨요?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보수 이제 내 거야. 그리고 윤석열 아웃되고 나면은 그 세력들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음에 어떤 의미 있는 우리 진영 내의 지도자가 될 거야. 요런 이제 계산 굴리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그 윤석열 담화가 나왔을 때 네. 김태호하고 권성동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럴 수가 있나 이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윤석열 담화가 황당무계하는 거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돌아서서는 딴소리 하는 겁니다. 이건 뭐야? 윤석열이 갖고 있는 자산 단 몇 푼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챙겨가야지.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정말 황당무계합니다. 지금 이수철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좋은 소식 알려드릴까요? 아까 제가 낮에 긴급 편성된 스픽스 특별 광고 하면서, 특별 방송하면서 촛불 장갑 광고를 했었는데요. 이 촛불 국면에서 응원봉 흔드시느라고 추우실까봐 촛불 장갑 하신다는 건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죠? 3,000원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낮에 1시에 방송할 때 지금 2,000원으로 내렸답니다. 여러분들 추우신데. 왜 그런가요? 촛불 집회가 내일 저녁으로 끝날 거다 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다 팔아버리겠다 이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좋은 마음으로 아마 이제 추위에 떨고 있는 근데 저게 분들에게 2,000원이면 굉장히 너무 싸네요. 싸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좀 그래도 내가 이익을 남기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참하겠다, 이런 뜻으로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대박 참고님께 죄송합니다만은 내일까지만 팔리고 더 이상 안 팔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부 청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근무를 하는데 앞에 광화문 광장이잖아요. 네.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광화문 광장을 광화문 숲으로 바꿔버리자. 앞으로는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일이 다시 생겨버렸잖아요. 아니 잠깐만, 박진영 평론가 말을 오세훈 시장이 들은 겁니까? 지금 광화문에 별별 것들이 다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못 모이게. 네. 아니 뭐 저기 오세훈 시장 하는 것도 그거 수준이 뒤떨어지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도심공원은 그냥 숲입니다. 숲.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원래 5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4시로 바뀌었습니다. 탄핵 투표 왜 갑자기 시간을 앞당긴 걸까요? 그건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표결이 가능하냐, 정족수를 채울 거냐, 그 다음에 통과될 거냐인데, 저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지는 않고 겨우 그냥 통과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란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의 DNA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가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3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안 걸어놨어요? 안 걸어놨죠. 그럼 그 당사 반납해야 됩니다. 그 전두환이 만들어준 당사일 건데. 그렇죠. 국민의힘이 뭐 자산을 수천억 이렇게 자랑하는데 전두환 때부터 만든 전두환 때 거겠죠. 만들어준 그랬군요. 자산이에요. 네.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래도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민주화 투쟁도 진지하게 했고 그다음에 금융 실명제를 비롯 부동산 실명제 이런 걸 했는데 이승만 박정희는 뭡니까? 뭐 공과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그런 DNA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란이 아니라 네. 이거는 윤석열의 논리 그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뭐 야당이 저렇게 엉망인데 본회의에서 오늘도 그런 얘기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겁도 없고 양식도 없고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뭐랄까 일종의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대거 시민적 양식으로 또는 국가적 상식으로 올 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통과는 될 것 같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지난번 1차 투표 때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얼굴 사진과 그 소속된 지역구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인가요? 그런 당사인지는 이승만 모르겠는데 콘서트 아닌가? 당사 콘서트. 어제 콘서트죠. 사진입니다. 어제 사진이요. 어제 저녁. 지금 어쨌든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천에다가 105명의 얼굴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기가 있고요. 지금 이승만 씨가 콘서트라고 하면 그렇죠. 이 집회에서 6곡 이상을 자기가 불러서 내일 탄핵에 좀 뭔가 힘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것인데요. 좀 들으면 안 되나요? 그 국민의힘이 얼마나 논리도 안 맞고 황당무계하냐면요. 박정희가 역사에서 지워버린 게 이승만이에요. 박정희는 정말 이승만을 싫어했고요. 싫어했죠. 예. 본인이 그 쿠데타를 일으킨 명분 중에 하나가 이승만 그 독재 시절에 국가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제2공화국을 뒤엎었습니다만은 박정희는 이승만 시절부터 쿠데타를 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국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역사도 뒤엎어 버리고 막 섞어 버리고 그냥 짬뽕이에요. 그냥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지금 내일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되면 몇 표나 찬성표가 나올까와 관련된 예측인데요. 배현진 의원이 나는 내일 투표한다고만 말했지 찬성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이재명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늘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그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199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예측 사이트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배현진 의원의 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배현진이 그래놓고 찬성 찍으면 어떡하실래요? 그건 믿을 수 모르는 없는 거죠. 사람이에요. 배현진 국민의힘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배현진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초선도 아니면서. 댓글 보고 정치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늘 앞뒤가 다르다. 뭐 이런 평가를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뭔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자기를 찍어줄 사람들에게만 뭔가 좀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외로운 들판에 나 혼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늘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이 장대껏 때 쓴 상황에서 나에게 이익되는 선택만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보면 김상욱 의원이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와서 격려해주는 모습인데요. 김상욱 의원의 1인 시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은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지금 악수하면서 본체만 차고 들어갔는데요. 지금 화면에 비친 저분은 누구죠? 어쨌든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지금 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상욱 의원의 또 저런 태도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탄핵에 찬성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탄핵을 함께 하자고 촉구하는 모습은 좋은데 지난주 토요일에 보여준 모습은 또 되게 막 이상했거든요. 울면서 네, 표결은 하고 근데 반대했다고 뭐 그러는데 당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 좀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저런 움직임들이 예를 들어 진보당 뭐 국회의원이 의원회관에 대자보도 붙였다고 하는데 이게 그래도 양심을 조금씩이라도 건드려줬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을 뭐 비난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없고요. 저런 분들의 노력들이 하나둘 모여서 내일은 정말 제대로 된 결말을 국회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김상욱 의원의 태도를 보면서 느낀 게 저분은 현실적으로 진짜 뭐 진정성 있게 탄핵에 찬성한다, 뭐 반대한다 이거보다는 자신에게 주민 지역 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욕을 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좀 태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울산 남구인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뭐 젊었을 때 뭐 아직도 젊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뭐 평판이 괜찮더라고요. 네. 하여튼간 근데 좀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행동이? 이랬다 저랬다?
일단 저기 그렇지만 이랬다가 저러는 게 고맙다는 거죠. 그게 그나마. 어디냐. 그래서 비난하지 말자. 그리고 네. 저분도 나름대로 정치 생명을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건 게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시민 편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헌법과 법률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돌아온 탕화도 다 받아주니까 저분의 뜻은 존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뭐 이분이 저기 국민의힘의 이제 그 뭐라더라 국민 추천 방식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이준석이 대변인 뽑듯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선출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그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하고는 좀 성향이 좀 다르다 이런 평판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자, 어쨌든 그 탄핵 투표 현황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예전에 코로나가 그 좀 창궐했을 때 그 코로나 보도도 만들었던 그런 분이고요. 사이트를 많이 써보고 피드백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본인이 좀 답답해서 이렇게 즉각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의 사이트를 지금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니까요, 그 김상욱 변호사가 노동 관련 사건들, 그다음에 주민단체 소송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좋은 일을 많이 했었네요, 네네네. 당시에. 예. 자,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사실은 이제 하루에 한 방씩 정도는 나왔던 것 같은데 내일 표결을 앞두고 지금은 조금 잠잠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힘입니까? 아니 일단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왔죠. 그다음에 권성동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론을 변경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고 그랬죠. 형식적으로는 지금 당대표의 호소가 있었지만 내일 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휴지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뭐 공식적으로는 휴지기고 개별적으로는 계산기 두들기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중이군요. 그렇죠. 그냥 의총에서 결론을 내더라도 기존 당론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3분의 2가 탄핵을 하자라는 결정을 하는 정당은 절대 아니잖아요. 네. 3분의 2 정도가 국민은 어떻든 역사가 어떻든 자기 갈 길 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론 변경은 없을 텐데 그렇다고 양심적인 국회의원이 얼마나 나올까 약간 좀 불안하게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처음 탄핵을 올라왔을 때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탄핵을 막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오늘 오전에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위에서 뭐 사살? 암살조가 등장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에게 본인이 제보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내놓은 얘기가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찬반 여론들도 좀 많이 들끓었습니다. 믿을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와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최인 평론가 보시기에는 김어준 씨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김어준 씨가 제보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보를 검증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보만 가지고 그걸 국회에서 이야기한 건 좀 경솔해 보여요. 네네. 사실 여부는 그러니까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윤석열 정권이란 게 우리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니까 계엄 얘기도 처음에 나왔을 때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대통령실의 대변인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계엄을 쭉 꾸준히 준비했던 사람들이어서 네. 뭐 상상하는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 믿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다. 예, 왜 그러냐면 네. 대한민국 군인들이 저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전에서 맨날 보는 한동훈 또는 이재명 뭐 또 어떤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쏠 군인들이 대한민국에 글쎄 몇 명이나 있을까? 왜냐하면 이번 계엄 때도 우리가 확인했던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정말 최대한 무성의하게 최대한 우왕좌왕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편의점에서 있었다 어디 잠수교 밑에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런 군인들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총을 쏜다? 아무리 특수 훈련을 받았더라도 이거는 조금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박진영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주위에 요거 관련해서 또 한 서너 시간 또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안 하려고요. 왜요? 우리 댓글도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또 갈라치기 하잖아요. 이게 사실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히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남을 만한 정권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주지의 사실이고요. 또한 이 김어준 총수가 완벽하게 팩트를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싸우면서 또 누군가를 비판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박진영 평론가처럼 할걸 기껏 얘기했는데 네. 아이고. 사실 제가 뭐 네.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장희 평론가님 말씀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제 뒤에 숨으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테러, 파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능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사살 이런 거는 좀 너무 나간 것일 수 있는데 나머지 정보는 좀 또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생화학 테러 같은 거는 생화학 가능한 얘기예요? 테러 기가 차. 우리나라에 생화학 무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나라가 생화학 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생화학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그런 거를 모르고 시켰을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잖아요. 윤석열은. 네, 그렇죠. 그런데 아니 보안사예요. 옛날 방첩사에 끌고 가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오자마자 빨가벗기고 오자마자 그냥 훈심 때리고 사람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수사하기 위한 밑자락을 선관위 서버 등에서 확보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상식에 부합하지. 그 중에 하나씩 골라가지고 총을 쏘고 뭐 북한의 소행인 척하고 이게 그래서 북한 군복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건 객관적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게 가능할까? 또 그거 뭐 외국의 어떤 대사관 그 표현도 좀 묘해요. 국내 대사관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우방국. 예.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미국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딜까 그런 정보력이 있을까? 그걸 어떻게 확보했지? 뭐 이런 건 좀 생각해 그래서 봐요. 그 제가 이제 국방 쪽 전문가들하고 좀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박진혁 수박이구나 이런 댓글이 나오네. 물론 이제 오창익 스픽스 네. 댓글 다는 분들 중에 좀 그런 분들 제법 있어요. 네. 그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지하되 추앙하고 맹종하지 마시라.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사실 이거 과해지면요. 네. 아스팔트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좀 자제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분명히 테러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테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까지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박선원 의원이라든가 김병주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안 하시는 상황.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김어준 씨가 얘기한 그 증언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성격의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됐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해당 접수건에 대해서 사실 확인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정면 민주당 대변인이 특히 김병주 의원이 잠깐 나와서 김어준 씨 제보와 유사한 건이 여러 건 접수됐다라고 말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로 확인해 드릴 수 없고 사실 여부 확인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붙이자면 이런 거예요. 네.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보가 왔기 때문에. 본인은 어쨌든 암살을 그러니까 당할 뭐 위험이 있었다는 본인도 거니까. 위험도 처해 있고 그래 예. 제보가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부를 갈라치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네, 그게 맞습니다.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네. 탄핵 그 집회를 탄핵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걸 빌미 삼아서 누군가를 욕하면서 누구 맞고 틀리고로 갈라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로즈마리님께서 스픽스 응원합니다. 탄핵을 믿습니다. 즉시 체포하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 태도도 조금 약간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실제 탄핵을 위해서 정말 몇 개의 표가 이 중요한 결정을 좌우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들 조금 예민한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씩 늘 때는 이게 고지가 멀지 않았다 싶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딱 멈춰버리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사실 좀 언이 생겼어요.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어제 한동훈 씨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 좀 기대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가 몇 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상설특검을 반대했던 63표 말고 일정한 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계엄 해제 요구를 했던 18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표가 몇 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친한 그룹의 표가 저는 뭐 한두 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10표 이상은 안정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뭐 장동혁 의원이 뭐 친한이다 아니다 이런 디테일은 있지만 그래도 10표 이상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한동훈 씨 입장에선
자기 정치 생명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걸 걸어야 되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직무정지가 되고 탄핵이 되지 않으면 한동훈 씨도 굉장히 답답한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노력이 어느 정도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정중동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일종의 휴지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탄핵은 통과될 거다. 다만 압도적인 탄핵은 아닐 것 같아서 좀 답답하다. 네. 이 정도 관측. 저도 사실 PK 국민의힘 한 분의 탄핵 찬성 이야기를 바로 한 달이 건너서 들었어요. 네, 저한테 제보가 된다는 것도 알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야, 진짜 그래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어렵군요. 예. 사실 분위기가 뭐 당연히 되겠지 이런 식으로 또 생각했다가 요즘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 다른 말을 하는 걸 보면 좀 불안한 마음이 사실 한쪽으로는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많은 평론가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는 200은 넘을 것 같은데 205를 넘을까? 그렇게 어렵지 않나? 이런 정도로 정말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아서 좀 불안합니다. 205는 타이트한 게 아니라 잘 된 겁니다. 아니 간발의 차이는 없는다. 200석만 넘으면 되는데. 넘으면 되죠, 물론. 지금- 200도 되고 201도 되죠. 그렇군요. 자, 오늘 행안위 국회에서 행안위 관련해서 좀 본회의 행안위 전체회의가 있었었는데요. 비상계엄이 위헌인가 물으니까 행안장관과 경찰청장, 서울청장, 대행이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한덕수 총리는 계엄령은 총리를 거치지 않고 건의가 됐고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송미령 장관, 내가 들어갔더니 시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조금 있다가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송미령 장관 얘기도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송미령도 장관하는데 우리 제가 옆에 분한테 물었습니다. 예. 이거 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고. 옆에 분 누구한테요?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 행안부 장관한테. 예. 그래서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첫 마디만 기억납니다. 여러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누구와 의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뉘앙스의 정확한 워딩은 제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의 말씀을 하셨고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머릿속에 하얘져서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뭐 총리나 다른 국민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거 말할 틈이 없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가신 걸 인지를 하고 어디 가신 거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되니까 뭐 장관 되신 게 좀 후회가 되기도 하죠. 많이 후회됩니다. 아유, 참, 이제 와서 많이 후회돼요. 될 때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지금 추위에 떨면서 국회 앞에 모여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오늘 방송국 오면서도 차가 그쪽에 엄청 막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요. 촛불 장갑을 끼십시오. 네, 왕대박 창고에서 만든 것이고요. 화면 지금 보시면 겨울 보온 장갑이고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도 핸드폰을 터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촛불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야광이라고 합니다. 남녀 공용입니다. 미끄럼 방지 논슬립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올겨울 안전하고 포근하게 채팅창에 올라오는 링크 또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셔서 왕대박 창고에서 판매하는 촛불 장갑을 사서 끼워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오늘 낮에 3,000원에 팔던 것을 갑자기 2,000원, 1,000원이나 내려서 팔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번호 한 번만 더 다시 보여주시죠. 네, 대량으로 구매하시면 더 좋고요. 전화번호로 네. 대량 구매 문의는 010-6649-0067, 010-6649-0067입니다. 자, 그리고요. 탄핵 가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그만두고 사퇴하고 이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겠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건 그 전부터 나온 시나리오인데 표를 세봐도 한동훈 대표가 동의하지 않으면 표가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아마 시도는 하고 지금 같은 망극한 일,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헌정 질서 중단 사태라고 표현하잖아요. 전혀 아닌데 헌법 질서 안에 있는 건데 오히려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국회에서 한 것뿐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도부 총사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하면서 한동훈을 날리고 그러면 비대위 체제가 되는데 비대위는 당연히 권성동이 자기가 하면서 권성동의 일극 체제 뭐 이런 걸 만들려고 시도하겠죠.
근데 시도대로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김태호 의원이 사실은 원내대표로 그러니까 후보로 나왔다가 한동훈계에 있는 의원들도 4월은 4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에게 그러니까 106명 중에서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3대 2 정도, 그러니까 2대1 2대 1 정도. 예, 그러니까 한동훈계에서 사람들보다는 한 2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제 뽑은 셈이거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한동훈 표가 한 30표 정도는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김태호 원래 자체에 자기 표가 있고요. 아.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탄핵 계엄령 나올 때부터 이런 이야기했는데 탄핵 끝나고 나면 무조건 개헌은 들고 나올 겁니다. 권성동은. 개헌 얘기 계속 해요. 개헌 이야기 네, 무조건 지금도 들고 하고 나올 겁니다. 있어요. 개헌 네. 이야기 들고 나오는 이유가 개헌 이야기를 들고 나와야지 시간을 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야권을 분열시킬 수 있고 이른바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헌 이야기를 아주 크게 끄집어낼 겁니다. 요거는 준비된 수순입니다. 그들의. 네, 다행히 이제 개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탄핵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들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오늘 긴급 현안 질문을 하는 도중에 이번 내란 사태는 야권이 선동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해가지고 또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여당에 대해서 내란 동조자 내지 공범이라고 선동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도 야당은 국민의힘을 계엄에 동조한 정당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선동입니다. 의장께서 먼저 전화를 주셔서 본회의 개의를 1시로 앞당기겠다 말씀했다고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희가 들어갈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의장께서는 여당이 경찰한테 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 의결 정족수가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의장께서 본회의를 일찍 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 결단을 존중합니다. 적합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결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당사의 표결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5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준태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날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내지는 그 당사로 오라 그랬다가 뭐 국회로 오라 그랬다가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방해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산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거 문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이제 있으니 그게 아니다. 니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쉬운 속담으로 말씀드릴게요. 똥낀 놈이 성질 낸다라고. 방귀 낀 놈이 아니라. 키가 작아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아니 진짜. 그리고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국회의원을 시켜놨는지 진짜. 저 국회의원의 이름이 박준태라는 거 오늘 정확히 알게 됐는데 네네. 낯은 이거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추경호 씨가 얘기할 때 그 뒤에 눈 크게 뜨고 서 있는 병풍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늘 저 양반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원내 대표 뭐 부대표든 뭐 뭔가 같은 어떤 소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박준태 씨가 하고 싶은 얘기는 추경호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해 준 거죠.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계엄 해제 요구가 통과되지 않도록 대놓고 해방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묘하게 희한하게 뒤섞는 거죠. 저런 걸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그런 거예요. 도둑이야 하니까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거죠. 지금 박준태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의총 소집 문자를 본 의원들이 국회를 향했으나 국회 통제가 시작이 되었고 언론인 시위대가 뒤엉켜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 담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 야당 여성 의원이 저는 담 넘어갔는데 왜 그걸 못 들어오셨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다수 의원들이 현장 상황을 인식하고 제안을 해서 12시 30분께 비상 의총 장소를 당사로 재공지해서 우리끼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회에 출입을 하지 못하고 모여있던 의원들 20명이 당사로 이동을 하고 이랬던 것이다. 뭐 그러면서 허위 주장을 즉시 사과하고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아라.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에서 계엄 당일날 광화문 이브에스에 들렸다가 용산 내란계획 만찬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잘못이다. 이렇게 좀 화를 냈습니다. 아니 핵심은 추경호 씨는 국회 안에 있는데도 자기 방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끝까지 표결 시간을 늦춰가지고 네.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윤석열 표현이면 빌리면 끌어내도록 말미를 주고 시간을 줬던
내란 동조자잖아요. 내란 동조자의 부하예요. 박준태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염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반성도 없고요. 이런 태도는 뭐 조지호 경찰청장 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김용현 전 뭡니까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에게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죠. 네. 뭘 저런 사람들하고 뭐 말 상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시해야 됩니다. 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한 15% 정도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구나. 네. 그 이상한 사람들의 대표가 저 당에 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해야 됩니다. 저기 말 상대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 정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네. 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도 사실은 조금 오늘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조지호 경찰청장은 하긴 했는데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고요.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냐 그랬더니 그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가 조지호 청장은 계엄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사람이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를 내란죄로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노정환이라고 저 네. 알아요. 이 사람. 알아요? 그 어떤 경찰대 사람이에요? 6기고요. 경찰대를 졸업해서 의무복무 기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 정경부대 그렇죠. 경찰대는 소대장, 이제 나라에서 요거 돈을 줘서 하는 하고 거니까. 그다음 잠깐 근무하다가 바로 의무복무 기간 끝나고 나가가지고 사법시험 공부해서 저 사시 합격해가지고 검찰에 갔어요. 그래서 경찰대 출신, 경찰 출신으로 처음으로 검사장 올랐다고 자랑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조지호도 경찰대 6기거든요. 동기예요. 친구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지호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정말 불량한 얘기가 많아요. 네. 조지호가 지금까지 어디냐면 유치장에 있었거든요. 그 유치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내가 무슨 미련이 있냐. 나는 뭐 대통령이 명령서 하나 줬는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아? 찢었다면서요. 나는 집에 가서 아내 앞에서 찢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아내 앞에서 찍습니까? 조지호는요 평생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과 성원을 통해서 성장한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국민 세금을 했어요. 세금이에요. 그랬죠. 경찰대. 네, 그럼요. 경찰대. 네. 옷까지 다 줘요. 먹는 것도 다 줘요. 그랬던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고 계엄을 막으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안 돼요 하고 누구 말대로 바짓가랑이 끌고 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경찰청에 들어와서 기자간담회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그 앞에서 찢어야죠. 국민들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놔야죠,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다음 이 사람 특히 용서할 수 없는 게 자기 먼저 알았잖아요. 계엄 이전에. 그래서 경찰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사전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경비대가 지키는 경력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국회를 봉쇄하게 했고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국민 앞에서. 자기 몰랐다. 거짓말했죠. 몰랐다고. 거짓말한 거죠. 네, 거짓말했죠. 뻔뻔하게. 정말 여태까지 경찰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고문도 하고 뭐 별의별 짓 군인들 뭐 이런 일 뭐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내란을 한 적은 없잖아요. 대한민국 경찰이. 그럼요. 이 조지호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경찰을 내란의 수렁에 빠뜨린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 변호인이라 데려와가지고 아닌 척하고 뭐 아내 앞에서 용감했다 이런 얘기만 하고 뭐 3번이나 뭐 정말 반대했다는 저질이에요. 식으로. 네. 온돌 장군이야? 아니 앞에서 용감하게. 온달 말고 온돌 장군. 네.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해서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11일 날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에 긴급 체포된 이들에 대해서 김봉식 씨는 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 오히려 그게 서울경찰청장이 낫죠, 사실은. 차라리 난 거예요. 아니 네. 왜냐하면 자기가 내란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요한 임무냐는 거 따져봐야 되고 나중에 이제 수사를 그렇죠. 통해서 갈라지지만 구속은 당연한 거다 이건. 내란을 했으니까. 그래서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서울청장이 오히려 좀 공무원 같아요. 맞습니다. 전 이 사람은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고 조지호는 좀 아는데 너무 실망해요 정말. 조지호 씨는 뭐 원래 그 자리에 임명될 때부터 사실은 말이 많았었습니다. 이철규가 꽂아놓은 사람이죠. 네. 네. 경찰은 어쨌든 이 둘이 계엄령 발령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안전과학에서 만나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조지호 청장의 경우는 특히 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가지고 계엄 집행에 협조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참 죄송합니다. 나라 꼬라지가 참 황당무계하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검찰에서는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영장도 지금 청구를 한 상태이죠. 검찰이 계엄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에 의해서 지금 두 번째인데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정말 혐의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늦었죠. 네, 너무 늦었어요, 그거보다 생각보다. 더 큰 문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지금 주요 사건 피의자들을 하나씩 수사해 나가고 있는 거, 이거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려면 아직도 뭐 권성동 말대로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면 또는 뭐 한덕수가 국무총리라면 지금도 한덕수가 검찰의 수사 중단을 지시해야 됩니다. 요구하고요. 수사권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들 치적을 만들어내고 이 틈에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비비고 있는데 네. 어떻게 내란 사태에서 멀쩡한 공무원이 하나도 없고 멀쩡한 국가기관이 하나도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그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방첩사 쪽하고 국가수사본부하고 사전에 통화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즉 이야기가 뭔가면요. 네. 제가 이 군 전문가들 뭐 예를 들면 부승찬 의원이라든가 뭐 다른 의원들도 있고 또 국방위 전문위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네. 방첩사가 종합적인 이 쿠데타 계획을 세울 만한 능력이 안 된답니다. 사실 이런 거를 세울 수 있는 건 잘 세우는 데는 옛날로 치면은 국정원이래요. 옛날로 치면 국정원이고 또는 경찰 쪽에서 뭔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대요.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이 종합 컨트롤 타워로서 하나하나 시키는 구조지 않습니까, 지금. 네. 김용현은 군 쪽에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윤석열이 군과 경찰 모두에게 종합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누군가가 기획서를 써줬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기획서를. 종합적인 기획서를. 이걸 잘하는 사람이 방첩사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전에 방첩사라든가 국가수사본부라든가 또는 정보사하고 소통하는 고리의 역할들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네. 즉 주요 쿠데타 참가자들이 모였던 회의에 그 실무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지금 물밑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지호는 네, 내내 맞습니다. 내내 그런 의심을 하더라고요. 뭘 했냐면 경찰청에서요 기획 파트에서 일했어요. 네. 조지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 기획서 쓰는 거를요 그야말로 평생 했습니다. 하긴 거짓말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는 걸 보면 그런 쪽으로 아니 저는 요번에 절망했다니까요. 능력이 왜냐면 뛰어난 것 보통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구나라는 게 눈동자 돌아가는 거나 표정 뭐 경련 이런 거로 좀 느껴지는데 조지호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난 그 사람이 국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사실인가 보다 했는데 체포되자마자 바로 자기가 얘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농간이거든요. 장난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경찰을 통해서 자기 말들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사건에서 자기가 마치 중요한 내부 비리 제보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 지위를 가지려는 거예요. 전 조지호가 훨씬 더 악랄하고 악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보세요. 처음에 서울경찰청장으로 의심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조지호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그 거의 두 번째가 뭡니까? 주요 공모자들 중에서 감정 변화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상민, 조기호,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굉장히 의연해요. 나머지 사람들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감정에 흔들림이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네. 하다못해 수방사령관도 보인단 말이에요. 특정사령관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 세 사람은 감정에 흐름이 없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할 때 없다. 하비에르 네. 바르덴 같은 이런 느낌이야. 평범해 보이는데 그 악이 숨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 이상민 장관 봐요. 행복하게 잘 지냈어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행복했다면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숨어서 어떤 기획을 하고 일을 모사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김건희 씨가 뭐 하고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유재일 정치평론가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김건희 여사가 자기에게 연락했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서 아주 또 소회를 밝혔더군요. 이 사람도 되게 특이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간에 네.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극적 상황은 있었지만 과연 변했냐, 뭐 반성하고 있냐,
성찰하고 있냐 이게 아니라는 게 어제 윤석열의 담화로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뭐라 하냐면 자기네 구명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댓글 부대를 조직하든지 뭐 이번 위기만 넘으면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든지 의기투합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단어를 자꾸 쓰게 되는데 그야말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유재일 씨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면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대표를 막는 게 여의치 않자 연락한 사람이 저입니다. 여사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들 소모되지 말고 선을 넘지 맙시다.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겁이 없던 사람이고 어찌 보면 칠칠 맞을 정도로 사람 만나 영업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뭐 유쾌한 사람이기도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저놈 나쁜 놈이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인들이 뿜뿌질하는 것도 있었고 녹취 몰카 등도 터지고 모두를 의심하고 의심이 확산되고 그 확산은 공격성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김건희를 진려했고 멀리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여사를 품고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여사에게 의존했습니다. 배신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이원석, 한동훈 등 검찰 직속 후배들까지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용산에서 흘러나온 제보들은 오염되어 있었고 정적 제거용으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유재일이 누구예요? 정치 평론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저도 모르는 사람 아세요? 아, 보수 쪽 평론가. 네, 보수 쪽 평론가요. 되는 사람이 예.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저 사람도 중간에 저런 얘기도 합니다. 명태균 씨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전화 온 후에 야박하게 했지만 어쨌든 김건희는 그럴 만한 또 사람이기도 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오늘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내가 한 달 안에 대통령 탄핵된다고 하지 않았냐. 박주민 그래서 내가 구속되기 전에 연락해서 오늘 오라 그랬는데 약속을 안 지켰더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때 박주민 의원이 무슨 소리냐. 나는 가려고 기차표도 끊어놨는데 너 출장 간다 그래서 내가 못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화를 냈죠.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는 명태균 씨는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계엄에 성공했으면 자기를 제일 먼저 죽였을 거라고. 감옥에 있는 사람 왜 죽입니까? 그러니까 좀 황당하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목적하는 바가 딱 하나예요. 구속되기 전에 이 사람이 가장 열심히 한 게 뭡니까? 정말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네. 오로지 자기 구명밖에 없었어요. 네? 대통령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를 좀 안 건드리면 나는 고분고분할 텐데 형님 이 메시지밖에 없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이라도 자기가 어떤 일을 했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어떤 일을 했고 그다음에 정말 추경호 20억의 근거는 뭐고 오세훈이 어떤 사람이고 또 윤상현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정확히 밝히면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있는 어떤 밑도를 까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자기 범죄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요 와중에 살아남을까만 골몰하는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 약간 좀 멘붕 상태여서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왜냐면 자기 핸드폰을 황금폰을 그 자기가 처남에게 줬다고 했다가 막 버렸다고 했다가 난리쳤던 그 핸드폰을 민주당에 안 주고 검찰에 지금 넘겼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12월 3일 날 윤석열이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때 얘기 듣기로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명태균 씨는 민주당에 이거를 줄 생각도 원래 있었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조금 마음을 좀 변심한 것 같아요. 이 계엄이 끝나고 난 그러니까 좀 다음에. 이상한 사람의 얘기는 다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거기서 길을 잃기 마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어야죠. 그러니까 일종의 명태균 얘기는 강혜경 씨는 전혀 달라요.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데 명태균 씨 얘기를 듣고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봐야 돼요. 저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안위. 처벌을 적게 받는 것. 네. 양형에서 형의 양을 좀 줄이는 것.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주민 의원이 사실 이 상황에서 매우 좀 황당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명태균 씨가 지금 심경이 좀 왔다 갔다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지금 보입니다. 사실 뭐, 창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좀 그런 참 게 이런 있어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별 필요 없거든요. 아니 명태균 씨 진실을 이야기하시든가 네. 진실을 이야기하기 싫으면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 계셔도 됩니다. 우리를 뭐 농간하듯이 그런 식으로 가지고 놀려가지 마십시오. 네. 근데 어쨌든 오늘 나온 그 명태균 씨 얘기 중에 그럼 당신은
당신이 구속될 줄은 몰랐냐 이렇게 해서 질문하는 부분이 있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도 그런 걸 물어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본인의 예언이 맞았다는 거를 조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하면서 야, 내가 강혜경에게 너 그 돈 얘기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김영선하고 명태균 다 구속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난 역시 그것도 맞췄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건희 씨가 기자 뭐 손금 봐준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는 감옥 가서 그 사람들 손금이나 봐주고 아이고. 명태균 씨는 사주 명리나 봐주면서 그냥 남은 여생 보내기 바랍니다. 손금 봐줄 일은 별로 없을 게 그런 양반은 독거실이라고요. 독거를 독방에 가면- 가기 네, 때문에 네. 누구하고 손잡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천만다행이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명태균 씨 사실 이제 만나러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또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서 지금 저도 고민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이제 더 이상 명태균의 핸드폰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핸드폰 3개예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중요하죠. 매우 필요해요. 그리고 USB도 그 안에 되게 중요한 정보가 사실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검찰이 이걸 가지고 포렌식을 하고 내용을 분석을 하면요. 지난번에 검찰이 확보했다는 그 PC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는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존재인 건 확실합니다. 아마 저기 형량 1000년 받지 않을까 그 황금폰 때문에. 네, 김영수님이 노 변호사가 변호한다 안 했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변호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명태균 씨 접견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검찰 조사하고 이런 저런 게 안 맞아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는 그 중입니다.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강혜경 씨 이제 선거자금법 영수증 문제 관련해 가지고 뭐 좀 문제가 되나요 지금 상황이?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때 명태균 씨는 뭐 영수증이 없어서 내가 당신을 횡령으로 생각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강혜경 씨는 장부를 다 적어놨다니까요. 영수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 저기 오늘 언론에 나오길래 정치자금법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문제였으면은 강혜경 그런 씨는 이야기가 기소를 나오는데. 했겠죠. 네. 근데 강혜경 씨는 전혀 지금 기소 대상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 와중에 이분이 굉장히 놀랍게 반듯하고요. 놀랍게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차분하고 네. 그러신 분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가 이 명태균 씨 입장에 대해서 매우 황당해하면서 뭐 나 때문에 구속됐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매우 정말 어이없어 했고요.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발표를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변호인단 입장에서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강혜경 씨는 모든 자료를 특히 하나하나 이 돈 쓴 거는 다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장부를 다 이미 검찰에 넘긴 상태니까 너무 그런 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익제보자로서 보호가 지금 잘 되고 있고 김태열 소장도 기소는 됐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 방어 논리가 있으니까 조금 살펴보시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워낙 소식이 너무 많고요. 또 내일 중요한 표결 결과를 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도 사실은 되게 불안합니다. 지금 경제도 너무 엉망진창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휩쓸려갈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민주당이 탄핵 이후에는 어떤 식의 또 이 지도를 그려가지고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있는데 일단은 내일 탄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집중하고 나머지 로드맵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스픽스 역전의 우사들 같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특별 방송합니다. 네, 이 스픽스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일도 저희 스픽스와 함께 방송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의도에 가실 분들 가셔가지고 고생하지 않도록 특히 깔개 같은 것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요? 내일 엄청 춥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춥다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니까요. 내복 여러 개 껴입기. 예, 옷을 조금 잘 챙겨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이나 노약자분들하고 좀 같이 가실 경우에는 특히 안전에 매우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얀 담비님께서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편안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청량 산이님께서는 불안을 넘어서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 지금 분노가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그래도 내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잘
잘 보호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